그런 질문 들었습니다. 왜 고전을 공부해야 할까? 첫 번째로는 교양이라고 하는 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전이라고 하는 게 인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을 익혀둔다라고 하면 남들보다 훨씬 더 교양 있는, 조금 더 양식 있는 어떤 삶들을 살 수 있겠죠. 물론 오늘날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깨지기도 하고 의문시 되기도 합니다. 뭐 인터넷 발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양이라고 할 만한 다양한 지식들을 다른 경로로도 접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흔히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또 다른 교양, 어떤 상식의 토대, 어떤 지식의 토대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서 예, 사유하는 인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한다는 것, 그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유의 주장이라든가 아니면 의견들을 이야기하겠죠. 그것들이 물론 미디어가 넘쳐나서 우리는 미디어만 보더라도 다양한 의견이나 생각들을 부지불식간에 습득하는데, 사실 그것이 나의 사유인가, 나의 생각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미디어들이 더욱 많고 주변에 뭐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많을 때 오히려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고전이라고 하는 책으로, 그리고 근본적인 어떤 질문들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궁극적으로 그런 사유를 통해 저는 개성 있는 인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0년 훨씬 더 전에 교육을 고민하거나 혹은 사회학을 하시는 분들이 꿈꾸었던 미래들은 보다 이 땅의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훨씬 더 개성 있고 각자의 주장이 또렷하고 훨씬 더 진취적이고 그러한 미래를 꿈꾸었던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러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는 각자의 개성보다는 집단적인, 그리고 무리적인 사고가 더 많이 작동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 개성,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각자 갖고 있는 고유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전 공부가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고전 공부와 함께 오늘 많이 이야기되는 게 문해력의 위기 이야기가 많이 되죠. 최근에는 심심한 사과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심심한 사과를 두고 모 커뮤니티에서 사과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아니 심심하다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서 논란이 일고, 뭐 그걸 가지고 또 문해력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곤 했습니다.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글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보다 폭넓게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똑같은 글을 읽는다 하더라도 글이나 메시지 속에 숨어 있는 맥락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이제 사흘 휴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왜 사흘이라 해놓고 3일밖에 안 쉬느냐.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죠. 이제 뭐 교수가 과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금일 중으로 금일 자정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학생이 잘못 이해한 거죠. 금일은 금요일 아니냐고. 그 아이들한테 제가 그래서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사흘 나흘을 아는지. 많이 모르는 아이들이 태반이었고요.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도 낯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럼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누구는 위기라고 보고 아니다, 한자 표현이라든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낡은 표현들을 사용하는 게 더 문제고 쉬운 표현으로 그냥 바꾸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있는 이 문해력의 어떤 위기는 지식의 양극화와도 연결지어 고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사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금일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문어체 표현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말글, 구어체만 써도 우리가 일상에서 있는 말들로 모든 글들을 바꾸고 모든 표현을 바꾸는 것도 의미는 있을 테지만,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건 오늘날 현실적으로 지식의 양극화가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고민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작년 국어 영역에 나왔던 이제 과학 비문학 문제인데요.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왜 고민이 드냐면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거를 푼단 말이야? 예, 고등학생이. 제가 만났던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이런 거 잘 못 풀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제가 만나봤던 학생들은 문해력의 어떤 고민들이 있고 어떤 이제 지식의 양극화 속에서 저 위에 있기보다는 그러지 않은 학생들을 제가 만나봤나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의 어떤 현실은 제가 만나본 게 맞는데 사회적으로나 혹은 이제 경쟁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너무 높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이런 걸 보면 좀 고민이 듭니다. 그냥 책을 안 읽고 옛 글이나 옛 표현들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괜찮을까라는 고민이 들기도 하고 아마 이런 고민들은 참여하신 분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자녀분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은 길게 보아 한 번쯤 고민해보고 관심을 가져볼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했을 때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봅니다. 마법천자문은 재미있게 읽고 어렸을 때 그림책은 재미있게 읽었는데 어, 도무지 독서는 하지 않아요라고 하는 질문들을 저도 종종 받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12세 좌우에 독서 교육에 이제 어떤 문제나 갈등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즉 12세 이전까지 어렸을 때는 그림책도 재밌게 보고 더군다나 학습 만화의 저학년에서는 재밌게 보다가 그것이 좀 두꺼운 책으로 조금은 문어체 글들로 옮겨갈 때 독서가 단절되고 그 다음에 독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하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마법천자문은 정말 재밌게 읽고요. 더 나아가 뭐 스스로 책도 찾아 읽다 그러다가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독서 수준은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때는 더 재밌는 게 많죠. 연예인들도 좋아하기 시작을 하고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웹툰 뭐 이런 걸 보다가 보니 책은 도무지 안 읽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곤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도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면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이제 글밥을 어떻게 먹여야 할까?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싱가포르 여행 갔을 때 서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해리포터가 벌써 25주년이 되었더라고요. 왜 이 사진을 갖다 놓았느냐? 해리포터라고 하는 걸 보았을 때 좀 청소년들이 좀 갈리더라고요. 해리포터를 읽고 이 해리포터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뭐 독서를 꾸준히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친구들에게 해리포터를 알아라고 물어보면 영화를 아는 거죠. 즉 예전에는 한 청소년기의 독서라고 했을 때 그 독서를 이제 떠받치는 일종의 장르 소설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더 멀리 돌아가면 어, 저나 저 이전 때 같은 경우는 삼국지, 무협소설, 로맨스 소설, 추리소설 같은 걸 읽으면서 책들을 이제 보면서 많은 문자들을 소화하는 법, 글밥 읽는 책을 읽는 법들을 익혔고 그 뒤에는 해리포터라고 하는 책. 사실 해리포터가 분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래도 재밌으니까 이걸 막 읽습니다. 읽다 보면 독서의 속도감도 붙고 문자와도 친숙해지고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한편으로 그 두꺼운 책을 읽다 보면 뭐 거기에 모든 걸 다 알겠습니까? 모르는 표현도 나오고 그리고 재밌다 보니까 어찌됐건 책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손에 또 책을 쥐고 싶고 뭐 이런 면에서 그런 어떤 독서를 지탱해왔던 시대가 있었다면 분명히 오늘날은 청소년들의 그 시기 특히 고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 시기에 독서 환경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부분들이 없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누구나 뭐 좀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바로 갈아탈 게 있었다면 오늘날은 뭐가 있나 하는 고민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결국은 이전에는 해리포터를 책으로 보던 인간이 지금은 영화로 알고 있듯이 읽는 인간 그리고 쓰는 인간과 보는 인간, 듣는 인간으로 나누지 않나 싶고요. 후속 세대들은 읽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쓰는 것보다는 보는 게 더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청소년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인분들도 오디오북이 너무 좋더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책 읽는 게, 눈으로 읽는 게 수고롭다는 거죠. 쓰는 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쓰는 거는 더더욱 힘들어지고 쓸 기회도 점점 사라지고요. 더군다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책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실제로 노트에 필기를 했다면 사실상 지금은 아이들이 거의 많이 필기를 하지 않죠. 물질적인 책도 멀어지고 쓰기 혹은 종이, 필기도구 등등 기본적인 책과 연관돼 있는 물건들에 관한 감들도 사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읽는 인간, 쓰는 인간이 점점 드물고 더 고귀해지지 않나라는 고민이 들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놓칠 수 없는 건 어찌됐건 아까도 보았던 지식의 양극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읽는 인간과 쓰는 인간이 점점 드물어지고 읽는 능력과 쓰는 능력이 일상에서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경쟁한다는 면에서 또 나아가 전문 지식을 습득한다는 면에서 한 사회의 리더십이 된다는 면에서는 여전히 당분간은 그래도 앞으로 몇십 년간은 읽는 능력과 쓰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더 넓게는 근본적으로 호모사피엔스의 진화 과정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 그 밑에 있는 영상은 테드 강의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인간이 걸어야 예, 뇌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인류에서 인간의 종이 나타나면서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걸으면서 채집하며 살아왔다고요. 그래서 24시간의 어떤 시간으로 인간의 어떤 역사를 설명한다면 23시 40분까지는 걸으면서 살아왔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농경 생활을 하면서 정착인으로 살다가 고작 한 20초 정도 분량을 산업화 시대 이후 앉아서 노동하지 않고 책상 위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인간은 여전히 걷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진화의 산물로서의 우리라는 존재가 여전히 걷는 것을 필요로 하고 걸을 때 뇌가 활성화되고 훨씬 더 건강해지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기와 쓰기로 전환하면 어찌됐건 인간이 문자라고 하는 걸 사용한 것이 물론 걷기보다 훨씬 더 짧지만 꽤 오래됩니다. 몇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인간은 오랫동안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걸 읽기와 쓰기를 통해서 발전을 시켰죠. 그런데 읽기와 쓰기 없이 생각할 수 있을까? 고급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까? 혹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어느 날은 올 것 같습니다. 인류의 진화가 되겠죠. 쓰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다른 감각으로 문자를 습득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그리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인간들이 출현하겠지만 아직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일부러라도 읽기와 쓰기를 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읽기와 쓰기라는 소재로서의 고전도 있지만 이제 말하는 인간으로서 고전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많이 이야기되었던 이제 다큐멘터리죠.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질문한다는 것, 그리고 말한다는 것, 자기 의견을 갖는다는 것이 매우 어렵구나라는 걸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고요. 재밌게도 아까 이야기했던 12세 그 앞에는 아이들이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참여도 하고 자기 의견도 밝히다가 글쎄 중학교 이후로는 아이들이 어, 이렇게 별로 답도 안 해요. 자기 의견도 못 내고 이야기하라고 하면 힘들어하고 그것은 왜일까? 그만큼 자기가 읽어둔 거라든가 표현할 도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는 현실을 발견합니다. 즉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말들이나 단어들이 없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독서라고 하는 거나 고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고급 독서로 빠져오지 못하고 다양한 표현들이 익히지 못해서 너무 단순한 표현들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적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봤던가요? 아이들이 글 써보라고 하면
몇 글자 쓴다는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그러면 좋아요를 5글자로 보면 정말 좋아요. 더 써보라고 하면 정말 정말 좋아요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좋다는 말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줄도 모르고 좋아요보다 이제 더 간단한 거면 짱이에요. 와, 뭐 대박, 뭐 이 정도 표현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인간으로서 좀 자신의 말을 갖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읽기와 쓰기 그리고 독서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인 주제로도 돌아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랫동안 고전을 아이들과 이제 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이 일을 하고 아이들을 만나는 건 고전을 읽는 것이 읽고 쓰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좋은 인간이 되기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